집. 엄마, 나 이제 집에 들어가 봐야 해서 가볼게. 벌써? 집에 네 아버지 유품도 잔뜩인데. 같이 정리하면서 네 아버지 회고도 하고 그래야지. 어떻게 장례식 끝나자마자 간다고 그러니? 장례식 때도 번번이 상주 자리도 못 지켜놓고선. 내가 일부러 그랬어. 일이 많은 걸 어떡해. 그리고 내가 나 혼자면 몰라. 애들도 있잖아. 그러니까 애들도 데려오라니까. 네 아버지가 생전에 손주들을 얼마나 아꼈어. 애들도 할아버지 마지막 하는 길 인사는 해야 될 거 아니야. 아직 초등학생들인데 뭐 좋은 구경한다고 장례식장 데려와. 미나도 싫대. 나도 괜히 애들 충격받을 게 걱정되고. 아이 그래도 할아버지 장례식인데. 엄마도 참. 엄마야 서운하겠지만 애들 교육상 안 좋아. 너무 어릴 때 사람 죽은 거 보면 그게 트라우마로 평생 가는 수도 있어. 장례식 오면 임종도 보고 그럴 텐데 애들한테 시체 보여줘서 뭐 해? 나라도 싫겠다. 나도 그 마음 10분 이해해. 그치? 엄마 시대에선 무조건 장례식장은 와야 한다고 여길 수도 있었겠지만 지금은 아니야. 애들 정서가 얼마나 중요한데. 그리고 와봤자 장례식장만 시끄러워. 아무리 그래도 네 아버지를 시체라고 표현하는 건 너무한 거 아니냐? 네 아버지가 네 애들을 얼마나 아꼈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말이 그렇단 거지. 아무튼 나 얼른 들어가 봐야 돼. 이나도 3일 내내 애들 보느라 힘들다 그러고 애들도 나 찾고 어쨌거나 자식 노릇은 했잖아. 오빠, 나도 데리고 가. 너도 가게? 집에 있어봤자 뭐해. 나도 하던 공부해야지. 이번에도 논문 통과 못하면 큰일 나. 그래도 좀 이따 가지. 아버지 없는 집에 있으면 더 쓸쓸할 것 같은데. 차라도 한잔하고 가면 안 돼? 엄마, 그러다가 이번에도 졸업 못해서 비싼 학비 또 내야 할 일이 생기면 엄마가 책임질 거야. 이제 돈도 없잖아. 제발 사람 귀찮게 하지 말고 엄마 혼자서 이겨내. 엄만 가만 보면 너무 의존적이야. 피곤해 죽겠어. 맞아. 엄마도 이제 혼자 사는 법을 익혀야지. 언제까지 우리가 엄마 외로운 거 채워줄 순 없잖아. 우리도 먹고 살기 바쁜데. 아무튼 우리 갈 테니까 나중에 봐. 그래도 가끔 연락을 할게. 그럼 같이 나가자. 어? 엄마 나중에 봐. 아휴, 그래도 좀 더 있지. 장례식 때도 제대로 손님 맞이도 안 하고 뭐든 대충대충 하려고 하고. 지 아버지가 지들을 얼마나 아낌없이 키웠는데. 여보, 난 이제 혼자서 어떻게 살아. 그래도 당신이 옆에 있어서 큰 의지가 됐는데 이제 누굴 믿고 사느냐고. 이렇게 당신은 적들이 많은데. 아, 근데 이게 뭐지? 웬 편지 봉투가 여기. 사랑하는 아내에게. 설마 나한테 남긴 건가? 어디 한번 읽어봐야겠다. 대체 무슨 내용이길래 편지를 남긴 거야? 글씨 쓰림도 없었으면서. 다음 날 집. 엄마, 대체 무슨 일인데 보자한 거야? 나 바쁘다고 그렇게 얘기했잖아. 왜 바쁜 사람을 오고 가게 만들어? 그러게 말이야. 내가 그렇게 공부하느라 정신없다고 해도 막무가내네. 대체 그 급한 일이란 게 뭔데? 빨리 말해. 나 바로 교수님 만나러 가야 되니까. 저기, 얘들아. 내가 장례식 때 워낙 경황이 없어서 말을 못했는데 말이야. 이젠 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다. 대체 뭔데? 무슨 얘기길래 이렇게 뜸을 들여? 나 시간 없어. 빨리 말해. 그래, 나 진짜 바쁘단 말이야. 얼른 얘기해. 사실 나도 네 아버지처럼 암에 걸렸다. 네 아버지 위급할 쯤에 나도 속이 자꾸 쓰려서 검진을 받아봤는데 위암이라고 하더라고. 네 아버지처럼 말기까진 아니고 다행히 중기라 치료받고 약 잘 먹으면 나을 수도 있대. 뭐라고? 엄마도 아버지처럼 위암에 걸렸다고? 그게 정말이야? 아니, 그 얘기를 왜 이제야 해? 언제 알았는데? 안지는 얼마 안 됐어. 한 두어 달 정도 됐나? 네 아버지도 병이 위급한데 나까지 병에 걸렸다 하면 니들이 느낄 부담이 커질 것 같아서 일단 말 안 하고 있었어.
근데 이젠 말해야 될 것 같아서. 아니, 그런 얘긴 진작에 했어야지. 그래서 말인데, 나 혼자 이 집에 사는 건 아무래도 무리일 것 같고, 니들 중 한 명이 날 데리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다. 아무래도 여긴 병원이랑도 멀고, 갑자기 통증이 심해지면 누가 옆에서 도와줄 사람도 없고, 위험하잖니. 그러니까 너희들이랑 같이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어? 아니, 갑자기 그런 말을 하면 어떡해. 그니까 말이야. 당황스럽네, 엄마. 나 지금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지 모르는 거 아니잖아. 하루 종일 공부만 해도 모자라는데 내가 엄마를 어떻게 무셔? 그리고 애초에 내 집은 원룸이라 엄마도 오면 불편할걸? 나도 오빠 집에 가야지. 뭔 소리야. 난 집에 사람이 많잖아. 애들도 있고 와이프도 있고 방도 3개밖에 없어서 엄마 지낼 방도 없어. 엄마, 아버지처럼 말기도 아닌데 그냥 엄마 혼자 지내면 안 돼?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 엄마. 요즘 암은 금방 낫는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갑자기 아프면 119 부르면 되잖아. 아이, 솔직히 나나 오빠나 정신 없어서 엄마랑 같이 산다 해도 엄마가 필요로 할 때 바로 도움 못 줄 확률이 높아. 나는 하루 종일 학교에 가 있고 오빠는 직장 가 있을 거 아니야? 그렇다고 새언니가 엄마를 모시는 건 좀 아니잖아. 아유, 그지. 그럼 바로 나보고 이혼하자고 할걸? 애들 정서에도 안 좋고. 솔직히 엄마가 우리 집에 산다고 쳐봐. 그럼 엄마 아파하는 모습 애들이 다 볼 텐데 그게 애들한테 좋겠어? 도리어 무섭다고 할걸? 그러니까 가족끼리 좋은 관계 유지하려면 엄마가 혼자 사는 게 나을 것 같아. 정 안 되면 이 집 팔고 어디 병원에 입원이라도 하든지. 아, 그래? 그게 좋겠네. 이 집이 아버지가 유일하게 남긴 재산이잖아. 뭐 팔아도 얼마 나오진 않겠지만 당장 입원비 나오겠지 뭐. 중기면 금방 나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정 혼자 있기 싫으면 그 방법도 고려해봐. 대신 우리 사정 어려운 거 알지? 엄마가 다 나아서 태어난다 하더라도 우리가 따로 지낼 집이나 그런 건 못 마련해줘. 그러니까 니들 말은 내가 병에 걸렸든 말든 혼자 알아서 해결하라 이 말이냐? 아예 혼자 알아서 해결하란 말은 아니지. 엄밀히 말하면 아버지가 유산으로 남긴 게 지금 이 집인데 그걸 우리가 지분을 포기했던 거잖아. 엄마 치료하는 데 쓰라고. 그러니까 엄마가 선택해. 그냥 여기서 살면서 치료를 받든지 아니면 이 집을 팔고 병원에서 지내든지.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이 집에 그냥 있는 게 낫지 않냐고 물어본 거야. 중기면 그렇게 심각한 것도 아니고 금방 치료될 텐데 그 잠깐을 외롭다고 아까운 돈을 날리거나 우리 앞길을 가로막으면 안 되는 거잖아. 가로막다니? 내가 언제 니들 앞길을 가로막았다고? 솔직히 가로막는 거지. 우리 한창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암 걸린 엄마를 보살피려 하는 게 가로막는 게 아니면 뭐야? 엄마, 제발 혼자 할 수 있는 건 혼자 알아서 해. 우리도 사는 거 너무 힘들어. 오빠야 그래도 안정적인 직장 다니고 가정도 이뤘지만 난 아직 그 문턱도 못 넘었어. 이번에도 논문 통과되지 못하면 그나마 하고 있는 시간 강사도 잘리게 뻔하고 그럼 어디 기업에 서류도 못 내민다고. 내 20대를 다 공부하는데 바쳤는데 겨우 엄마 때문에 망칠 순 없잖아. 엄마도 나 망하는 걸 바라진 않을 거 아니야. 안 그래? 나도 마찬가지야. 내 월급으로 와이프랑 애들 먹여 살리고 있는데 거기에 엄마까지 와봐. 그러다 파산하는 수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 혼자 사세요. 나중에 수술 같은 거 하게 되면 그때 보호자로 옆에 있어 줄 테니까 그전까지는 엄마도 좀 견뎌봐. 어차피 병은 혼자서 이겨내는 거야. 우리가 옆에 있더라도 엄마가 느끼는 통증을 우리가 느낄 순 없다고. 그래, 맞아. 엄마, 우리가 무슨 말하는지 알겠지? 우리도 엄마가 병에 걸려서 안타까워. 근데 현실이 이런 걸 어쩌겠어. 아휴, 그래. 니들이 무슨 생각하는지 다 알겠다. 이만 돌아가라. 다 알겠다니 다행이네. 그럼 나 빨리 가봐야 해서 갈게. 오빠, 나도 같이 가. 엄마, 다음에 연락해. 오늘처럼 다급하게 부르는 건 최대한 자제했으면 좋겠어. 이런 거 하나하나가 내 공부에 지장을 준단 말이야. 알겠으니까 얼른 가라. 갈게. 당신 말이 맞네. 그래도 이때까지 우리 애들 착하게 잘 키웠다고 생각했는데 당신이 왜 그런 말을 남겼는지 알겠어. 아예 아무리 그래도 어쩜 저렇게 매정할 수 있는지. 엄마가 위암 중기라는데 어디가 어떻게 아프냐는 말 한마디를 안 하네.
그저 자기들한테 피해 올까봐 전전긍긍하군. 여보, 내가 아무래도 자식을 잘못 키웠나 봐.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모르겠네. 아휴. 일주일 후 전화. 여보세요? 엄마, 왜? 저기, 엄마가 가슴이 너무 답답하고 아파서 숨도 잘 안 쉬어지는데 지금 좀 와줄 수 있어? 아무래도 병원을 가봐야 될 것 같은데. 많이 그래? 점점 더 아프네. 네 오빠는 전화도 안 받더라고. 엄마, 이렇게 전화할 시간 있으면 119에 전화하면 되잖아. 왜 이렇게 미련하게 굴어? 답답해서 살 수가 없네. 나랑 전화 끊고 119부터 불러. 나는 학회가 있어서 이거 끝나고 병원 갈게. 뭐? 엄마가 이렇게 아프다고 하는데 그런 말이 나와? 어차피 죽는 거 아니잖아. 그냥 치료하면 괜찮을 텐데 꼭 나를 귀찮게 해야겠어? 제발 나 좀 도와줘. 나 공부만 해도 하루가 부족하다고. 빨리 끊고 119 불러. 이따 전화할게. 참, 어쩜 놀라는 기색하나 없니. 아버지 위급할 때도 그러더니. 엄마, 왜? 전화를 몇 통이나 했던데? 어, 내가 가슴이 좀 아파서 아무래도 병원을 가봐야 될 것 같은데 지인은 바쁘다고 하네. 혹시 시간 되면 나 회사에 있는 거 알잖아. 119 부르면 되는 거잖아. 아니면 택시 타고 병원에 가든가. 우리 저번 주에 했던 얘기 생각 안 나? 제발 혼자 할 수 있는 건 혼자 하자고. 나도 먹고 살기 바빠 죽겠어. 이렇게 전화 걸 수 있는 정도면 그렇게 아픈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아예 엄마는 가만 보면 엄살이 너무 심해. 끊어 엄마. 이따 시간 될 때 전화할게. 여보세요? 딸이나 아들이나 똑같네. 마지막 기회를 준 건데 어쩔 수 없지. 여보, 여보가 하라는 대로 할게. 나도 얘네들한테 더 이상의 기대는 걸고 싶지도 않아. 다음날 집. 엄마, 이번엔 또 무슨 일이야? 어제도 갑자기 아프다고 전화하더니 갑자기 집에 오라니. 아버지 유산 얘긴 뭐야? 아버지한테 유산이 어딨다고? 그니까 말이야. 아버지가 남긴 거라곤 이 조그만 아파트뿐이잖아. 엄마, 설마 우리 귀찮게 하고 싶어서 일부러 거짓말하고 부른 건 아니지? 진짜 나 그럼 용서 못해. 그리고 다신 엄마가 와달라고 해도 안 와. 니들 바쁜 거 세상 사람들 다 알 텐데 내가 그럴 리가 있겠니? 그래도 니들도 네 아버지 핏줄이니까 말은 해야 될 것 같아서 불렀다. 이 아파트 말고 네 아버지가 남긴 유산이 있어. 유산이 있다고? 얼마나? 그런 말은 못 들어봤는데. 그리고 있다고 해도 그렇게 큰 돈은 아닐 거 아니야. 돈이 애초에 있었음 나 학비 대줬을 거 아니야? 그때 아빠가 돈 없어서 더 이상 학비 못 대준다 해서 얼마나 막막했는데. 그건 네가 공부를 열심히 안 해서 계속 졸업시험에 떨어지니까 네 아버지가 이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열심히 해보란 뜻으로 그런 거지. 덕분에 너도 학자금 대출 받고 이제 좀 열심히 하고 있잖니. 혹여라도 또 떨어지면 학비 다시 내야 되니까. 뭐야? 정말 그런 이유 때문에 나한테 학비를 안 준 거야? 진짜 어이없네. 그래서 얼마나 있는데? 20억. 20억? 엄마 지금 뭐라고 했어? 20억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아빠가 남긴 돈이 20억이란 거야? 아버지가 돈이 어디 있다고 그런 큰 돈을 남겼어. 말도 안 돼. 엄마가 어디 착각한 거 아니야? 제대로 확인해 본 거 맞아? 니들이 하도 바빠서 아버지랑 날 찾아오지 않은 기간이 길어서 몰랐나 본데 네 아버지가 5년 전에 사준 땅이 재개발되면서 가격이 4배로 뛰었다. 그리고 나서 최근에 팔았지. 그래서 20억이 생긴 거다. 정말? 땅 사뒀단 얘긴 들은 것 같은데 그게 4배로 뛰었는지 몰랐네. 그런 경사가 있으면 진작 말하지 그랬어. 그러게 말이야. 그럼 20억이나 있으면서 내가 힘들어하는 걸 그대로 냅둔 거야? 아빠도 참 너무하네. 야, 그래도 20억 남긴 게 어디야. 야, 그 돈이면 당장 대출금도 갚을 수 있고 우리 큰애 유학 가고 싶다고 하는데 그것도 보내줄 수 있겠네. 엄마는 그런 얘기를 왜 잊어야 해. 유산 얘긴 장례식 때 미리 언질 줘도 됐잖아. 맨날 아프다고 할 일 없이 부르기나 하고.
그러게 말이야. 왜 이제 얘기를 해? 그럼 최소 6억 이상은 나한테 오겠네. 이제 학비 걱정은 덜었다. 야! 난 니들한테 준다는 소리 안 했는데. 뭐?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한테 안 준다니? 유산이면 당연히 우리가 나눠 가는 게 맞는 거지. 그니까 말이야. 그럼 20억을 엄마 혼자 다 갖겠다고? 엄마가 그런 큰 돈이 왜 필요해? 혹시 치료비 때문에 그래? 에이, 아무리 치료비가 비싸도 그 정도 안 나오니까 그냥 공평하게 나눠 가져. 솔직히 엄마는 이 집만 있으면 되잖아. 우리가 간간히 생활비 챙겨줄 테니까 그냥 아예 10억씩 오빠랑 나랑 나눠 가지면 안 돼? 그게 내 생각에도 맞는 거 같네. 엄마 그렇게 해. 엄마가 그거 갖고 있어봤자 뭐해. 글쎄다. 니들이 날 안 모신다고 하니 이 중 10억은 남은 평생 요양원에서 지낼 비용으로 쓰고 나머지 10억은 사회에 환원하려고 하는데 이미 그렇게 결정했고 니들이 그 정도는 알아줘야 될 것 같아서 부른 거야. 뭐? 그게 말이 돼? 아니 자식이 2명이나 있는데 무슨 사회에 환원을 해. 엄마 미쳤어? 그리고 요양병원에 10억을 쓴다는 게 말이 돼? 난 사회에 환원한다는 것 자체가 어이가 없어. 엄마, 무슨 사회의 환원이야. 엄마가 언제부터 그렇게 봉사정신이 있었다고.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혹시 치매 그런 거 아니냐고. 생각해보니까 치매인 것 같기도 하네. 치매 걸린 양반들이 갑자기 안 하던 짓을 하고 그런다고 하잖아. 최근 들어 귀찮게 굴기도 했고. 엄마, 이러지 말고 병원 같이 가보자. 엄마 지금 제정신 아니야. 자그마치 10억을 사회에 기부한다니. 그런다고 엄마 노고를 알아줄 것 같아. 글쎄다. 최소한 니들이 내 노고 알아주는 것보단 많이 알아주겠지. 난 이미 그렇게 결정했어. 이미 기관에다 얘기도 마친 상태고. 그러니 나 치매로 몰아갈 생각은 하지 말어라. 그리고 나 알아서 살라고 한 건 니들이야. 언제는 의존적인 게 싫다며. 그래서 내 살 길 내가 마련한 것뿐이야. 이미 20억도 내 통장에 들어왔고. 그러니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야. 알겠니? 그게 어떻게 엄마 돈이야. 아버지가 우리 쓰라고 남긴 돈인데. 엄마가 이렇게 독단적으로 굴면 나도 법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어. 지금 엄마를 고소라도 하겠단 말이냐? 어쩔 수 없잖아. 엄마가 정신이 오락가락해서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인다는데 자식 입장에서 어떻게든 막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 나도 엄마가 끝까지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하면 오빠랑 같이 법적으로 책임 물을 거야. 아마 지금쯤 아버지도 위에서 기막혀 할걸.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 도와주겠다고 아버지 재산의 절반을 뿌리는 게 말이나 되는 행동이야? 그리고 왜 엄마는 엄마만 생각해? 요양원에 10억이나 들여서 가는 게 정상이야? 어차피 사람 죽는 거 매한가지인데 꼭 그렇게 비싼 비용을 들여서 요양병원에 있어야겠어? 솔직히 이 집에 있어도 되잖아. 왜 자꾸 어딜 가려고 하는 거야? 이해가 안 되네. 아무튼 엄마가 계속 이렇게 고집 피우면 우리도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취할 테니까 그런 생각은 일찍이 접는 게 좋을 거야. 아버지도 기막혀 할걸. 아버지 그렇게 아낀 건 엄마면서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벌이는 거야? 내가 봤을 땐 진짜 치매야. 지금 암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니까 말이야. 엄마, 그러지 말고 지금 병원 가자. 아무래도 엄마 정신이 좀 이상한 것 같아. 이제 하다 엄마를 정신병자로 몰고 가는 게냐? 정신병자가 아니라 엄마가 좀 이상하니까 그렇지. 길 가는 사람 자꾸 물어봐. 다 엄마가 제정신 아니라고 할걸? 20억 우리 셋이 나눠 가지기만 해도 얼마나 지금보다 잘 살게 될지 뻔히 보이는데 그걸 안 하고 오로지 엄마 위해서 유산을 다 써버리겠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아님 혹시 그 기관이 사이비 그런 거 아니야? 맞네. 그럴 수도 있겠다. 요새 정신 왔다 갔다 하는 노인에게 다가와서 돈 뜯어내는 사이비 집단들 많다고 하잖아. 엄마 혹시 그런 거야? 얘기했다는 기관 이름이 뭐야? 내가 한번 전화해볼게. 그래 엄마 얼른 말해봐. 어쩜 이렇게 하는 생각들이 저질인지. 돈이 참 무섭긴 무섭다. 이렇게 내가 평생을 바쳐 정성 들여 키운 자식들이 겨우 이 정도 수준이라는 걸 알게 해주고. 말 돌리지 말고. 어느 기관이냐니까. 엄마, 아빠가 엄마 이러는 거 보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 그래, 지금쯤 아빠 펑펑 울고 있을걸? 아무리 아빠가 죽어서 마음이 허전해도 그렇지 어쩜 사이비 넘어갈 수가 있어? 진짜 실망이야.
네 아버지는 이제 아마 지금쯤 흐뭇하게 웃고 있을 것 같은데? 아니지, 울고는 있겠다. 자기 자식들이 이렇게 형편없는 쓰레기란 걸 목도하고 있을 테니 말이야. 그게 무슨 말이야? 아빠도 당연히 엄마가 이렇게 아빠 재산 함부로 쓰는 거 싫어할걸. 오빠 더 말해서 뭐해. 이미 엄마 정신 나갔어. 일단 변호사부터 알아보자. 그래, 그게 좋겠네. 엄마, 지금이라도 정정할 기회를 줄게. 우리도 양보할 테니까 그냥 3분의 1씩 나눠 가져. 그럼 딱 맞잖아. 난 그럴 생각 없다. 이건 내 돈이고 내가 알아서 할 거다. 엄마가 이렇게 나오면 별 수 없지. 바로 변호사 알아봐서 엄마가 그 돈 함부로 못 쓰게 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 안 그래도 요 앞에 변호사 사무실이 있더라. 들렀다 가자. 엄마, 나중에 후회될 일 만들고 싶지 않으면 기분이 뭐니 그런 생각 때려치우는 게 좋을 거야. 오빠, 얼른 가자. 우리 권리는 확실히 찾아야지. 그럼. 가자. 그래. 알아가. 니들이 변호사를 데려오든 날 고소하든 눈 하나 꿈쩍 안 하니까. 이틀 후 자식 측 변호사 사무실. 오늘 이렇게 모이시라고 한 건 아무래도 결과가 빤한 사건이니 그냥 서로 합의하고 끝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요. 어머니, 아무리 남편분 재산이 어머니 통장으로 들어왔어도 그게 다 어머니 소유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 법에서 따로 유언이 없는 사안의 경우 법적인 절차에 따라 재산을 나눠 가지는 게 원칙이라고 봅니다. 그걸 어기시면 안 되죠. 내 말이 그 말이에요. 엄마, 이제 좀 알겠어? 엄마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래도 변호사님이 이렇게 명쾌하게 얘기해 주시니까 마음이 편하네요. 엄마, 변호사님 말 들었지? 더 고집 피우지 말고 유산 나누자고. 엄마도 병까지 걸렸는데 이런 데 신경 쓰는 거 싫잖아. 그냥 나누면 될 걸 왜 이렇게 고집을 피워? 진짜 치매라도 걸린 거야 뭐야? 그냥 빨리 합의하고 끝내시죠. 소송 걸어봤자 결과 빤하고 어머님 피해만 더 커져요. 과연 그럴까요? 그건 한번 제대로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누구세요? 잠깐만. 선배님 아니세요? 여기서 다보네. 변호사 사무실 개업했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여기서 하는구나. 근데 선배님이 여긴 어쩐 일로. 나도 너처럼 일하러 왔지. 여기 어머님 측 변호사가 나야. 당연히 유산이나 유언 없이는 유산을 공정하게 나누는 게 맞지만 여기 증거가 있는 경우는 다르죠. 다들 이것 좀 읽어보시겠어요? 어머니, 편지 보여주세요. 예, 그럴게요. 네 아버지가 나와 니들한테 마지막으로 남긴 거니까 잘 보렴. 아빠가 편지를 남겼어요? 아빠 글씨체 맞네? 대체 뭘 적어놨길래. 편지 내용. 사랑하는 여보, 그동안 내 병간호하느라 힘들었지? 당신에게 프로포즈 했을 때만 하더라도 당신 고생시키는 일 절대 없을 거라고 약속했는데 이렇게 어겨서 미안하네. 소원이 있다면 당신 눈 감은 거 보고 나도 따라가는 거였는데 그것도 못 이루게 생겼어. 혼자 있을 당신이 너무 걱정되기도 하고 자식들도 내가 남긴 유산만 눈독 들이고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편지를 쓰네. 내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우리 아들, 딸은 우리 바람과 다르게 효도란 건 아예 알지도 못하고 자기들 살기에만 바쁜 애들이네. 물론 우리가 잘못 키운 탓도 있겠지만 완전히 우리 잘못은 아닌 것 같아. 그렇지만 당신은 아직도 애들이 바르고 착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혹여나 내가 죽은 뒤에 호되게 당할까봐 걱정이 되는 마음이야. 그래서 제안을 하자면 당신이 나처럼 큰 병에 걸렸다고 해봐. 그러고 나서 모실 생각이 있냐고 물어봐. 아마 내 예상대로라면 너도 나도 핑계를 대며 못 모시겠다고 할 거야. 그럼 그때 내 유산 20억의 존재를 밝히고 그중 절반은 당신 요양병원에 가는데 쓰고 그중 절반은 사회에 환원하게. 부모의 소중함을 모르는 자식들한테 돈을 쓰는 것보단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데 돈을 쓰는 게 더 유익할 거라 생각해. 그리고 요양병원도 내가 미리 알아둔 곳이 있어. 미리 예약해둔 곳이니 아래 적힌 번호로 전화하면 친절히 안내해 줄 거야. 그리고 내 담당 변호사도 있으니까 혹시나 자식들이 법적인 문제 제기하면 바로 연락해. 유능한 변호사니 재산 뺏길 일은 없을 거야. 그리고 이 편지를 아들, 딸도 보고 있다면 내가 한마디 하마.
니들이 어떠한 연유로 부모를 이렇게 이용해 먹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살면 반드시 니들에게 돌아오게 돼 있다. 더 이상 엄마 힘들게 하지 말고 내 재산 탐내지도 말고 니들 힘으로 알아서 살아라. 니들도 알다시피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건 네 엄마나 나나 다 해줬다. 혹시 몰라 니들이 우리한테 한 일들을 증거로 다 확보해뒀으니 되는데 힘 빼지 말아라. 그럼 이만. 추신. 여보, 내가 기다리고 있을게. 인생 행복하게 살다 오면 내가 반갑게 맞이할 테니 나 없다고 침울해하지 말고 잘 살다 와. 많이 사랑했어. 그럼 안녕. 다 읽으셨죠? 생전 마지막으로 남긴 편지니 유서라고 볼 수 있고 저한테 따로 공증까지 받아놓으셨어요. 여기 추가적으로 유산 배분에 관한 서류도 따로 있고요. 여기 보면 자식이 와이프 부양을 마다할 경우 20억 중 10억은 와이프 요양병원에, 나머지 10억은 사회에 환원한다는 글이 적혀있죠? 뭐 유류분 반환 소송 그런 걸 하려나 모양인데 그건 대개의 경우에 가능한 거고, 여기 아드님이랑 따님이 부양을 거부한다는 통화 녹음 파일문도 있고요. 그 이전에 아드님이랑 따님이 부모의 재산을 의도적으로 갈취했다는 증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보면 재판관이 과연 유류분 반환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할지 모르겠네요. 유류분 반환 소송 자체가 승소율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말이에요. 그건 너도 잘 알고 있지? 아니, 선배님, 그게... 전 이렇게 증거가 있는 줄도 모르고... 이런 증거가 있다고 왜 말을 안 해주셨어요? 이름 얘기가 다르잖아요. 작정하고 우리 떠보려고 숨겨둔 것 같은데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갈취했다니요. 말이 좀 심하네. 우리가 무슨 조폭들도 아니고. 그니까 말이야. 어이가 없네 정말. 이런 식으로 사람 몰아가지 말라고요. 니들이 돈 필요할 때마다 부모 신원 팔은 넘기고 돈 받아간 거 하루 이틀 아니잖아. 때때로 네 아버지 시계랑 내 목걸이 팔아서 돈 챙긴 것도 있고. 생각해보니 도둑놈들을 키웠어. 그때 경찰서에 잡혔을 때 네 아버지 말대로 혼쭐을 내줬어야 됐는데 내가 말린 게 천추의 한이다. 어쨌든 네 아버지가 니들이 얼마나 쓰레기 자식들인지 증거를 차곡차곡 쌓아놨으니 그럼에도 소송 걸고 싶으면 얼마든지 걸어봐라. 남편 떠나보내고 시간도 남아도는데 한번 해보자꾸나. 저는 여기서 포기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결과가 빤하네요. 다른 변호사 찾으셔도 비슷한 답변 올 겁니다. 그럼 이만. 선배님, 다음에 술 한잔 하시죠. 역시 로스쿨 다닐 때부터 판단이 빠르다 싶었는데 이번에도 그렇구나. 그래, 다음에 내가 연락할게. 그럼 뭐 다른 변호사를 구하실 건가요? 저희도 소송 준비를 해야 되니까 미리 말 좀 해줬으면 좋겠네요. 오빠, 어떻게 해야 돼? 엄마 죄송해요. 아버지 편지도 보고 엄마 얘기도 들어보니까 내가 진짜 장남 노릇을 제대로 못한 것 같네. 이제부턴 제가 모실게요. 안 그래도 와이프도 엄마 아프단 소식 듣고 바로 모시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랑 같이 가요. 예? 뭐야, 지금 혼자 살겠단 거야? 어이가 없네. 엄마, 나랑 같이 가. 아무래도 엄마 입장에서도 딸이랑 같이 사는 게 마음 편하잖아. 딸은 평생의 단짝 친구라는 말도 있잖아. 그러니까 나랑 같이 가. 비록 원룸이긴 하지만 너무 좁다 싶으면 투룸으로 이사 가도 되고, 아니면 우리 둘이 오손도손 잘 살면 되는 거고. 내가 엄마 열심히 보살필게. 엄마가 예전에 그랬잖아. 딸이랑 단둘이 여행도 가고 쇼핑도 하고 싶다고. 내가 그동안은 공부하느라 바빠서 못했는데 이제 졸업도 다가오고 그러니까 엄마랑 시간 많이 보낼 수 있어. 오빠는 아무래도 책임질 사람들이 많잖아. 분명 엄마한테 소홀할걸? 괜히 오빠한테 가서 서러운 꼴 당하지 말고 나한테 와. 내가 정말 잘해줄게. 어이가 없네. 언젠 공부해야 된다고 난리 피울 때는 언제고. 야, 너 그냥 하던 공부나 해. 엄마 내가 모실 거야. 네가 언제부터 엄마를 생각했다 그래? 맨날 엄마 아빠 돈 훔쳐서 술 먹고 여자나 만나던 주제. 엄마, 솔직히 내가 그동안 나쁜 짓 한 거 다 오빠 때문이야. 난 정말 바르게 잘하고 싶었는데 제가 물을 다 흐려놓은 거라고. 그래도 지금은 정신 차리고 대학원 열심히 다니고 있잖아. 그러니까 나랑 살자, 어? 이게 어디서 오빠한테 니니거려. 너 죽을래 진짜? 오빠라고 부를 가치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부르든 무슨 상관이야, 이 속물아. 뭐? 너도 속물이잖아. 내가 네 속셈 모를 줄 알아? 다들 조용히 해.
엄마, 왜 소리를 지르고 그래? 아, 엄마 미안해. 애가 너무 버릇이 없잖아. 아빠도 돌아가셨는데 그럼 실질적인 가정이 나잖아. 그러니 내가 교육 좀 시킨 거야. 지랄? 지가 언제부터 가장 노릇을 했다고 아버지 빈소도 제대로 못 지킨 주제. 뭐, 너 말 다 했어? 아주 오랜만에 오빠한테 혼나볼래? 어? 입 닥치라는 말 안 들려? 알았어, 엄마. 조용히 있을게. 너 두고 보자. 아, 엄마 죄송해요. 이제 가만히 있을게요.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할 말은 이미 다 했다. 네 아버지 유서대로 10억은 요양병원에 쓰고 나머지 10억은 사회에 환원할 거다. 이미 내일부터 요양병원에 입원하기로 돼 있어. 이제 더 할 말 없지? 다신 연락하지 마라. 네 아버지 말대로 니들 힘으로 알아서 살아.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정말 우리한테 한 푼도 안 주겠다는 거야? 내가 엄마 모신다니까. 아, 사실 나도 엄마한테 그렇게 말해놓고는 후회했어. 내가 그동안 못한 효도 해드릴 테니까 제발 그러지 마. 어? 아, 나 애들 둘이나 있잖아. 지금 내가 버는 돈으로는 애들 대학 등록금은커녕 당장 학원 보낼 돈도 빠듯하다고. 아, 그러니까 제발 나랑 살자. 어? 엄마 저 자식 말 믿지 마. 나도 원룸에 엄마 모시기 미안해서 그렇지. 엄마랑 얼마나 같이 살고 싶었는데. 내가 그냥 엄마 집으로 갈게. 가서 엄마 삼시세끼 밥도 다 챙기고 말벗도 대주고 그럴 테니까 나랑 가자. 어? 시끄럽고 똑같은 말 반복하게 하지 마라. 오늘 이후로 니들이랑 연도 끝이다. 변호사님 가시죠. 네, 가시죠. 추후 법적인 문제 제기한다면 저한테 연락 주시죠. 명함 여기 두고 갑니다. 엄마 어디가? 아직 할 얘기가 얼마나 많은데. 엄마! 이제 그만 소란 피우시고 돌아가시죠. 뭐라고? 아, 당신이 그러고도 변호사야? 어떻게 그렇게 빨리 포기할 수가 있어? 어? 그니까 말이야. 어이가 없어서. 아, 수임료 넉넉하게 챙겨준다고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든 해봤어야지. 때론 빠른 포기가 정답인 경우도 많습니다. 이만 돌아가시죠. 여긴 제 사무실입니다. 아, 기가 막혀. 됐어. 변호사에 차고 넘쳤는데 뭘. 가져. 아, 근데 너 아까 진짜 비겁하더라. 어이가 없어서. 비겁한 건 오빠지. 어떻게 그 순간에 바로 태세 전환을 해? 어이가 없어서. 아, 그거야 어떻게든 구워 삶아서 조금이라도 뜯어내려 한 거지. 넌 어째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냐? 네가 그렇게 물을 흐리는 바람에 엄마가 더 화를 낸 거 아니야. 참나. 니만 재산 받으려고 용 쓰는 거 내가 모를 줄 알고? 아, 이제 어떡할 거야? 이렇게 20억 날리는 거야?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지. 어떻게 온 기회인데 이대로 날려버릴 순 없잖아. 다음날 집. 엄마 나왔어. 오랜만에 우리 큰아들도 데려왔어. 작은 딸도 데려오고 싶었는데 오늘 친구들 생일 파티가 있다고 해서 못 데려왔지 뭐야. 어머니 잘 지내셨어요? 애들 키우느라 정신이 없어서 자주 못 뵀네요. 어머, 아가씨? 뭐야? 너 언제 와 있어? 아, 그리고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긴. 엄마 집 청소 좀 해주고 있었지. 엄마 나이 때 면역력이 얼마나 중요한데? 집에 먼지가 좀 많은 것 같아서 엄마 이러다 감기 걸릴 것 같아서 깔끔히 청소해주고 있었어. 근데 무슨 일이야? 언니는 얼굴에 통 안 비치더니 되게 뜬금없이 왔네요. 애까지 데리고? 아가씨도 참.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다 사정이 있어서 못 온 거지 일부러 안 왔겠어요? 그러는 아가씨는 공부하느라 바쁘다면서 되게 한가한가 봐요. 이번에도 떨어지면 어떡하려고. 뭐요? 지금 저 놀리는 거예요? 아유 시끄러워 죽겠네. 왜 와서 난리들이야? 엄마 우리 아들 왔다니까요. 엄마가 그렇게 아끼는 손주 왔다고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 아이 뭐 어쩌라는 게 아니라 엄마가 손주 보고 싶어서 일부러 데려온 건데. 맞아요 어머니. 어머니 이 집에서 혼자 사시는 거 너무 외롭지 않으세요? 그냥 저희들이랑 사세요. 그럼 손주들도 마음껏 보고 저희랑 구경도 많이 하러 가고 즐겁게 보낼 수 있잖아요. 제가 잘 모실게요. 결국 이럴 목적이었구만. 아빠 병 심각할 때도 거들떠보지도 않지만 진짜 어이가 없네. 어제 그렇게 헤어지고 깜깜무소식이라서 혹시나 해서 엄마 집 찾아온 건데 이럴 목적이었구만. 엄마 집에 먼저 온 건 너야.
톡바 안 한 지 그만하고 넌 공부나 해. 아직 취직도 못한 주제에 무슨 엄마를 돌본다고. 그러니까 말이야. 아가씨는 공부에 집중하라니까요. 올 때가 됐는데 왜 안 오나? 왜요? 누구 불렀어요? 경찰이 불렀지? 경찰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어제 말했지? 니들이랑 자식령 끊겠다고. 그럼 니들이 남남이란 건데 남이 내 집에 와서 이렇게 소란을 피우고 있는데 당연히 신고를 해야 하지 않겠어? 당장 잡아가라고 했지? 어머니,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손주까지 있는데? 뭐 이참에 경찰은 어떻게 일하나 관찰하는 것도 네가 강조하는 교육에 좋지 않겠니? 어떻게 그런 말을... 정말 경찰을 부른 건 아니지? 그지? 잠깐만. 밖에 경찰차 소리 들리는데? 진짜네. 엄마 진짜. 일단 가자. 아들, 얼른 나가자. 아이, 치사하게 먼저 나가기야. 엄마, 나랑 나중에 다시 얘기해. 같이 가. 어이윤, 못난 것들. 지나가는 112 소리에도 저렇게 기겁을 하고 나가니 어쩜 저렇게 한심하고 못나게 자랐을까? 한 달 후 요양병원. 어머나, 뭐 하세요? 이거 종이접기 아니에요? 예전에 내가 종이접기 달인이었거든. 접시꽃을 접어서 다발을 만들어 보려고. 우리 남편이 나 종이접기 하는 걸 참 좋아했거든. 그럼 정말 좋아하시겠네요. 자식분들이 또 연락해 오는데 어떡할까요? 난 자식 없다니까. 이제 전할 것도 없이 연락도 면회도 다 거부해줘. 네, 알겠어요. 맞다. 그리고 사회복지재단에서 과일 바구니를 보냈어요. 큰돈 기부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제철 과일이니 드시고 건강하게 지내시라고 전달해달라고 하시네요. 아유, 뭐 이런 걸. 그냥 좋은 일 하는데 보태라고 한 것뿐인데. 그래도 큰 결정 내리신 거니까요. 저도 마침 시간이 비는데 종이접기 같이 할까요? 저 좀 알려주시겠어요? 그래. 간호사님은 손이 곱고 이뻐서 꽃도 아마 이쁘게 나올 것 같아. 어떻게 하냐면 그 시각 아들 집. 뭐? 회사에서 잘렸다고? 아니 갑자기 그런 게 어딨어? 나도 몰라. 회사 어려운 건 알았는데 오늘 갑자기 해고 통보하는 걸 어떻게. 가뜩이나 회사들 사정 어려워서 재취업하기도 쉽지 않은데 미치겠네 정말. 그럼 우린 당장 뭐 먹고 살아? 이렇게 무책임하게 해골당하면 어떡해? 애들 학원비는. 난 뭐 그러고 싶어서 그랬냐? 그래서 오늘 엄마 병원에 전화도 했는데 똑같이 받지도 않아. 진짜 언제까지 이렇게 힘든 자식 내몰기나 할 건지 이해가 안 된다니까. 지금이라도 어떻게든 마음 돌리면 안 돼? 아님 소송을 그냥 하든지. 어차피 질 확률이 90%가 넘고 만약에 지면 우리가 재판에 들어간 비용 다 물어내야 된다고. 안 그래도 돈 없어 죽겠는데 그건 또 어떻게 무냐? 그냥 엄마 마음 괜찮아질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 그날이 대체 언젠 거야? 진짜 힘들어 죽겠네. 그 시각 연구실. 넌 내가 기회를 몇 번이나 줬는데 논문을 이따위로 쓰면 어떡해? 아니 최소한 주석 정도는 잘 달아놔야 될 거 아니야? 죄다 인용 문구밖에 없고 출처 표기는 엉망이고 내가 너 아무리 잘 봐주고 싶어도 기본이 안 돼 있는데 어떻게 통과를 시키니? 그럼 이번에도 통과 안 된 거예요? 교수님, 저 이번에 통과 안 되면 또 학교 다녀야 되잖아요. 돈도 없는데 어떻게 또 하겠어요? 그러면 알아서 잘했어야지. 이 정도면 네 머리가 멍청하거나 게으르거나 둘 중 하나야. 내가 충고하는데 말이야. 너 공부머리가 영 아니니까 빨리 직장이나 찾아봐. 나도 너 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어. 당장 짐 싸서 나가. 교수님! 못 떨어지다니 이를 어쩜 좋아. 당장 학비는커녕 집 월세도 부족한데 엄마는 찾아가도 얼굴도 안 보여주고 문전박대나 하고 진짜 힘들어 죽겠네. 그 20억. 아니, 거기 3분의 1만 있었어도 이런 꼴은 안 당하는 건데. 시간 강사도 잘리고 아르바이트나 저쩌다게 생겼네. 이럴 줄 알았으면 엄마 진작에 모신다고 할걸. 이게 대체 뭐하는 짓거리야. 억울해 죽겠네. 1년 후.
그 뒤에 저는 요양병원에서 친구들도 사귀고 간호사 의사분들이랑도 친하게 지내며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처음에 남편 편지에서 요양병원에 들어가란 글을 봤을 땐 그런 데는 심각하게 아픈 사람이나 가는 게 아닌가 싶었고, 한편으로는 병원 생활이 답답하지 않을까 싶었는데요. 남편이 좋은 요양병원을 예약해준 덕분에 이전보다 더 활기차게 살 수 있게 됐어요. 삼시세끼 제공되는 밥도 영양가가 풍부하고 이런저런 프로그램도 많아서 건강하게 살기 더 좋더라고요. 아직도 이따금 자식들의 전화 면회 요청이 오는데요. 간호사에게 들은 바로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크다고 좀 도와주면 안 되냐는 목적으로 연락을 해오는 것 같더라고요. 다행히 간호사가 잘 쳐낸 덕분에 자식들을 한 번도 보지 않고 제 인생에 집중하며 살고 있어요. 새삼 지난 날을 돌아보니 자식들이 하고 싶다는 대로 오냐오냐 키운 게 잘못이 아니었나 싶네요. 지금쯤 남편의 유언대로 본인들 힘으로 알아서 개척하고 살아가길, 그러므로 부모가 자식들을 위해 얼마나 희생하면서 살았는지를 잘 깨달으며 살길 바라고 있어요. 그 외로 바라는 건 이대로 행복하게 살다가 때 되면 남편을 만나 그동안 못했던 얘기들을 주고받는 거랍니다. 그동안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